3, 2, 1. 이 첫 번째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무려 850년이나 된 성당이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 여행 가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보고 가는 그렇죠.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에펠탑하고 루브르 박물관하고 노틀담 대성당 꼭 보는 거죠. 노틀담 대성당은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틀담의 꼽추 네. 이렇게 해서 영화, 뭐 드라마, 뭐 뮤지컬로 많이 소개된 거죠. 빅톨 위고의 작품이죠. 레미제라블 쓴. 예, 그리고 그 성당에서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이 열려서 그 고딕식 건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고 하루에 3만 명의 관광객이 가는 데예요. 하루에? 바로 3만 명. 연 1,400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계적인 유산인데 그게 어제 첨탑이 무너지고 네. 지붕이 무너지니까 그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불 난 거는 어제 현지 시간으로 6시 50분경 저녁에 네. 이제 화재가 시작돼서 1시간 만에 거기 목재가 많은가 봐요. 청탑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무너진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밑에 부분 구조물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 리노베이션 작업을 한대요.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무슨 뭐 불꽃이 튀었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내부에는 또 목재가 많아서 목재의 또 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인화 물질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어제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깜짝 어떻게 놀랐죠. 보면은 굉장히 허전한 그런 예.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방화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시민들도 그렇고 마크롱 대통령이 재건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금 국민 전 세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재건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데 눈물을 뭐 흘렸죠. 어제 무슨 뭐 기자회견하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그 행사도 다 취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하고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제 보면 거의 뭐 저 장면을 보고 네. 무너지는 가슴을 그 감싸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 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뭐 너무 안타깝다. 세계적인 유산이 저렇게 없어진다 해서 뭐 비행기 항공기로 그 우에서 물을 좀 뿌려서 끄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우에서 소방 헬기가 떠서 물을 뿌리면은 8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성당이 무너질 수도 있답니다. 물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저 불 끄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서 그 세계 각국이 좀 안타까워는 하지만은 빨리 불을 못 끈 그런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도 2008년도에 숭례문이 무너져 내리는 거를 직접 TV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불과 뭐 2008년 2월 달이니까 지금 11년 전에 예. 우리나라 남대문 국보 1호가 무너질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불은 났는데 지붕하고 옥상 부분이 많이 탔어요. 그 숭례문도 그랬고 지금 노틀담 성당도 지붕 쪽으로 많이 타고 밑에 부분은 괜찮았고 남대문도 밑에 부분은 괜찮았죠. 그리고 또 불 끄기도 또 문화재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함부로 네. 끌 수도 없었고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었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또 저는 또 불타는 거는 피했다. 그래서 일단 구조물은 남겼기 때문에 예. 잘 복구하면은 과거처럼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이혼이 끝났나 봐요. 2016년 9월에 안젤리나 네. 졸리가 브래드 피트에게 이혼 소송, 양육권 관련 문제 관련해서 소송을 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결론이 났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법적으로 두 사람 다 완벽한 싱글이 됐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어느 정도의 양육권, 또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게 어떤 큰 그림은 합의가 됐는데 이 두 사람 다 굉장한 재력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또 수개월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미리
우리가 두 사람 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싱글이다, 독신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걸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제 가정법원에 냈고 네. 이거를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이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2005년에 두 사람이 영화 찍다 만났잖아요. 근데 네. 무려 9년을 넘게 동거하다가 2014년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아, 동거를 9년을 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10년 차에 결혼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올리고 2년 만에 네. 2년 됐을 때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2년에 걸쳐서 2년 네. 넘게 걸쳐서 이혼의 어떤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 유부남이었었네, 브래드 피트가. 맞습니다. 이제 2005년에 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남녀 주인공으로. 둘 다 이제 서로의 신분을 숨긴 스파이였죠. 근데 네. 그때 당시 브래드 피트는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프렌즈라는 시트콤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하고 2000년에 결혼해서 결혼 6년 차, 결혼 5년 된 부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계속 부인하다가 한 지난해쯤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인정을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혼, 두 사람이 이혼 얘기는 있었지만 이혼 전이었는데 네. 우리가 그때 이미 영화 촬영 중에 사랑을 나눴다, 사랑에 빠졌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열애설이 보도됐고 바로 브래드 피트가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2005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바로 또 동거에 들어갔었죠. 지금 보면은 주변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입양도 많이 했고 자기들이 애도 낳았었네. 맞습니다. 이제 장남이 캄보디아에서 입양을 했고요. 또 둘째 차남도 베트남에서 입양을 했고 셋째 딸이 에티오피아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말하자면 나이 제일 어린 3명의 자녀가 직접 낳았는데 이제 한 명은 그 딸 샤일로가 12살인데 또 두 사람이 낳았고 지금 10살인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여자 남자 쌍둥이에요. 비비엔하고 녹스라는. 그렇게 해서 총 6명인데 이제 3명은 입양을 진짜고. 하고 3명은 이제 낳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 나무, 로이킴 숲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로이킴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숲이 위치한 공공부지 자체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네. 로이킴 팬들이 후원을 하고 이 후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이 부지에다 숲을 조성한 겁니다. 입구에 로이킴 숲이라는 안내문이 있고요. 로이킴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우체통도 있고 네. 로이킴 이름이 적혀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로이킴이 1위로 선정되고 나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 네. 발매 기념으로 팬들이 후원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로이킴 씨도 당시에 직접 이 숲을 찾아서 역시 우리 사람들이라며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현재 네.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검색이 됩니다. 로이킴 숲이라는 것이. 어. 그런데 최근에 로이킴 씨가 불법 음란물 유포, 승리 단체 대화방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예. 숲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숲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현장의 인근 주민들도 지하철역을 나서면서 벚꽃이 좋아서 숲에 들어갔는데 로이킴 이름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한편에서는 논란이 된 만큼 숲 명칭도 바꾸거나 숲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름이 뭐가 문제냐, 숲만 그대로 두면 되지라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박유천 씨도 벚꽃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팬들이 만들어준 맞습니다. 게. 인천 계양구 서부 간선수로 서뷰촌 주변에 박유천 벚꽃길이라는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길이 있는데요. 네. 이것 역시도 박유천 씨 팬클럽에서 팬들의 기부로 조성된 겁니다. 인천 계양봉사단을 통해서 서부천 생체 아트 만들기 캠페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헌옷을 팔아서 취약계층 돕는다고 해서 헌옷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계양봉사단이 감상을 표하고자 박유천 벚꽃길을 먼저 제안해서 조성된 것인데 네. 역시나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이 박유천 벚꽃길도 이대로 둘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팬들이 팬심, 그야말로 팬심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수가 논란을 일으켜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정말 애매한 문제인데 제 네.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은 바꾸더라도 사실 그 이제 벚꽃길이든 숲이든 그게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런 숲이라는 거는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뭐 쉼터도 되고 어떤 도심의 어떤 심장 같은 허파 같은 역할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박유천 숲길 2012년에 시작해서 13년에 완공이 됐었는데 이거는 인천 아시아 경기장 그 보조 경기장 들어가는 그 진입로 1.8km 중에 100m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1.7km가 있는데 그 100m만 또 없앨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팬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제 팬들이 우리가 우리 돈 내서 뭐 헌옷 팔아서 만들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빼도 좋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된다면 그 숲과 꽃길은 또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